네, 안녕하세요. 강세준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요겁니다. 짜잔, 짜잔, 짜잔. 갤럭시 Z 폴드 3인데요. 요거를 뭐 산 거는 아니고 제가 살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갤럭시 투고 서비스로 3일간 빌려서 지금 이틀째 쓰고 있는데, 제가 사실 저는 이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요 갤럭시 워치 4랑 이렇게 세트로 빌릴 수 있는 것만 수량이 남아 있어서 이걸로 예약을 해서 지금 사용해보고 있고요. 좀 사고 싶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관심을 갖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일단 이 화면 자체가 밖에 화면이 너무 조그매서 뭔가 그냥 접을 수 있다는 기술력을 보여주는 정도였고, 실제 사용하기에는 가격도 비싼데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2 때는 안 샀던 이유는 일단 방수가 안 된다는 거. 원래 옛날에 핸드폰들은 당연히 방수가 안 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방수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방수가 되니까 뭐 이렇게 어디다가 얘를 그렇다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찍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산지 얼마 안 돼서 깨져가지고 뭐 방수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 물에 넣고 쓰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더러워졌을 때 아니면은 뭐 일단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Z 폴드 3에서 딱 제가 원했던 기능들, 뭐 방수가 되고, 뭐 S펜은 별로 관심 없지만 S펜도 된다 그러고, 디자인도 거의 완성형이 된 것 같고 깔끔하고, 이 정도면은 살만 하겠다. 가격도 심지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살만 하겠다 싶어서 체험을 일단 해봤고, 저는 뭐 이걸로 게임을 한다던가 막 엄청 다양한 용도로 쓰진 않아요. 뭐 카메라도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핸드폰 카메라는 한계가 있다고 어차피 생각해서 제가 쓰는 건 그냥 카톡, 뭐 내비, 지도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게 대부분의 용도란 말이에요. 내비, 지도 뭐 이런 일상적인 용도로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서 쓸 때 제가 사기 전에 궁금했던 점과 이런 것들, 기능들은 어차피 다른 테크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써보기 전에 뭐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보면서 어떤가 궁금했던 것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기술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실행하면은 모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당연히 모기장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모기장이 있고 확실히 어색하긴 해요. 해상도가 낮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펀치홀보다 어색하고 더 신경이 쓰인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뭔가를 할 때는 여기를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냥 가운데를 보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있을 때는 사실 여기가 그렇게 펀치홀 디스플레이일 때도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가운데 부분을 주로 보고 주변에 시야에 걸리는 정도니까. 근데 펀치홀보다도 이거는 그래도 더 모기장 느낌이 나긴 하지만, 색깔이 똑같은 주변과 같은 색깔로 나오니까 오히려 더 신경은 안 쓰이고, 어쨌든 이건 무조건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펀치홀보다 낮고 노치보다 낮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써보기 전에 궁금했던 거, 폴드 2, 3 비슷한 느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해요. 이걸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열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딱 각도마다 다 고정이 되는 뻑뻑한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쓰고 뭐 이런 용도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놓고 쓰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그냥 이렇게 옛날 폴더폰 느낌으로 감성을 이렇게 탁 하고 펼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옆에 버튼으로 지문 인식 되는 거, 이것도 써보기 전에 어떤 느낌인가, 뭐 써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걸 몰랐는데 엄청 인식률이 좋더라고요. 요즘에 맨날 제가 갤럭시 S10 화면 지문 인식으로 인식 잘 안 되는 것만 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눌러도 되게 잘 돼요.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디자인은 되게 각진 느낌으로 생겼고, 여기가 당연히 조금 벌어져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되게 무난하다. 그냥 밖에서 이렇게 봐도 옛날 그 뉴 초콜릿 폰 있잖아요. 그 초콜릿 폰 같은 느낌의 감성으로 밖에서만 쓰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 이 주름이 어색하냐, 이 주름을 만지는 게, 그것도 주름 만지면 느낌은 당연히 나는데 뭐 이렇게 거슬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올록한 느낌이라서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거를 볼 때도, 영상을 볼 때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막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화면이 일단 커서 좋기는 좋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것도 이렇게 빛에 비춰보거나 검은색 화면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보이긴 하는데 엄청 거슬리진 않고, 살까 말까 사고 싶은 마음이 한 60% 정도 되는 마음이었는데, 이걸 딱 써보고 첫날은 이거는 사야겠다, 사고 싶은 마음이 한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 자체는 디자인도 괜찮고, 뭐 기능도 다 좋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도 좋고, 카메라도 괜찮고, 이 접히는 것도 좋고,
화면 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사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요 갤럭시 워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기존에는 요 가민 포러너라는 가민 요 운동에 특화된 시계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뭐 갤럭시 워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일단 배터리를 하루에 한번 최소 이틀에 한 번씩 충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고 샤오미 윗밴드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뭐 씻을 때도 잘 때도 하루 종일 그냥 차고 다니는 편이라서 스마트워치를 그래서 이런 거 갤럭시 워치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는데 써보니까 좀 신기한 기능은 그 체성분 측정하는 거 그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측정을 하잖아요. 인바디 측정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몸무게 같은 거 쓰고 이게 신기한 게 요 버튼 두 개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대서 이 손등이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뭐 전류가 흐르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속도도 진짜 빠르고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측정하면은 측정이 제대로 되진 않겠다만 측정도 엄청나게 빨라요. 헬스장 인바디 기계에서 측정한 것보다 체지방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살찐 건 아닐 테니까 엄청 정확하진 않겠죠. 아무리 그래도 근본적으로 측정하는 기계보다 좋진 않을 거고 돌려서 하는 거는 가민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터치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데 배터리를 이틀에 한 번 충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갤럭시 워치는 이미 논외고 지금 갤럭시 워치 4의 요 끈도 가죽줄 같은 디자인이지만 이게 말랑말랑한 고무거든요. 진짜 편하긴 해요. 착용감이 안 찬 것처럼 진짜 편하긴 해요. 할 때 이 느낌이 진짜 편하긴 한데 그럼 갤럭시 폴드로 다시 들어와서 저는 왜 이걸 안 사기로 했냐면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이걸로 주로 쓰는데 이렇게 펼치고 걸치는 그 핸드폰 거치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반자동식이 없고 다 전동식밖에 없더라고요. 애초에 종류 자체도 많지 않고 닫은 상태로 걸어놔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일단 기존에 쓰던 핸드폰 거치대 종류에서는 이 두께가 있으니까 아무리 얇다고 해도 걸리긴 하는데 제대로 거치되는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뭐 그거야 거치대를 새로 사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딱 써보니까 제 드는 느낌이 일상적으로 평소에는 그냥 밖에 하면 이걸로 쓰게 되고 이걸로 이렇게 핸드폰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뭐 집에서 유튜브를 본다던가 웹서핑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쓸 건데 저는 보통 차를 타고 주로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유튜브 보거나 인터넷 하거나 뭐 이럴 때 주로 펼칠 거고 보통은 그냥 계속 닫은 상태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카톡이 와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막 카톡 한다던가 문자를 보낸다던가 전화를 한다거나 할 땐 다 닫고 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또 열어서 쓸 수 없는 게 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옛날 폴더폰처럼 이렇게 착 열어서 쓰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를 쓰고 이런 것도 확실히 여기에 넓고 이래서 불편해요. 닫고 쓰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닫고 쓰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좀 써보니까 그냥 평소에는 계속 닫아놓고 쓸 것 같고 그럴 거면은 더 화면도 작고 갤럭시 S10보다 두께도 두껍고 무거운 거를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 물론 집에서 이렇게 켜놓고 유튜브 보거나 이럴 때는 좋긴 하겠죠. 근데 집에서 볼 거면은 저는 그냥 보통 노트북으로 보니까 누워서 굳이 이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환경에 좀 제 생활 패턴에는 폴드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폴드가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도 이렇게 촥 열어가지고 막 카톡도 이걸로 편하게 하고 인터넷 검색도 이걸로 크게 편하게 하고 이런 거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닫았다와 열었다에 전환하는 게 그렇게 간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써보니까 힘도 줘서 열어야 되고 한 손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많이 하신다던가 대중교통을 타시고 뭐 이런 분들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주로 차를 타고 다니고 유튜브 이런 거는 보통 집에서만 많이 보고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게임을 하시던가 저도 이걸 그래도 게임을 핸드폰을 잘 안 하긴 하는데 게임을 해봤거든요. 이 카트라이더를 한번 받아서 해봤는데 화면도 시원시원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Z 폴드를 살 만한 사람은 뭐 핸드폰으로 밖에서 대중교통 같은 거 타면서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던가 게임을 핸드폰으로 많이 하시던가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쓰시지 저처럼 라이트하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보통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보통 집에서 보고 주로 카톡 이런 것만 쓰는 사람들은 크게 펼칠 일이 잘 없어서 펼치게 안 돼서 잘 별로 가격 대비 그걸 다 못 쓸 것 같아서 전 안 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고 디자인 예쁘고
그래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워낙 지금 갤럭시 S10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꿀 것 같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이틀째 쓰니까 좀 기울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전환되는 것도 닫고 있다가 열면 무조건 전환이 되고, 열고 있다가 닫았을 때 밖에 화면에서 계속 이어질 거를 설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어플별로. 그런 것도 참 직관적으로 잘 만든 것 같고, 모든 어플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아직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거는 작은 화면에서 이렇게 하다가 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안 되는 어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재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럼 크게 나오고, 뭐 쓰다가 닫으면은 계속 이어지는 설정이 돼 있는 뭐 인터넷 같은 거는 이렇게 쓰다가 닫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고, 다시 여는 게 불편해요. 열어도 바로 이어지고, 이 딜레이도 없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갤럭시 워치는 뭐 애플워치도 마찬가지고 배터리가 이틀 정도밖에 안 가는 이상 절대 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Z 폴드는 굉장히 신기하고 이쁘고 모든 기능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완성 단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 이 폼팩터 자체가 이렇게 또 결국 힘을 줘서 열어야 되고, 닫힘과 열림의 전환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상,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용도나 일상생활 패턴상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게임을 많이 하시거나 핸드폰으로 밖에서 대중교통 타면서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안 사는 걸로.